영하. 여러분, 부산국제 영화제가 벌써 티켓팅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핵심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좀 괜찮은데? 싶은 거는 예고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총 23개 파트고요. 226개의 영화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는 개폐막작이고요. 말 그대로 개막과 폐막에 상영하는 작품들입니다. 이번에 전란이라는 작품이 개막을 하기로 했잖아요. 저도 굉장히 기대하는 작품이고 월드 프리미어입니다. 월드 프리미어란 세계 최초 개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남들보다 빨리 개봉하는 걸 보고 싶다. 프리미어 붙은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청불로 돼 있고 러닝타임은 2시간 6분 정도네요. 부국제 최초로 넷플릭스 작품이 개막작으로 된 작품이에요. 화제 작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장르는 사극이고요. 조선시대였습니다. 김상만 감독님은 공동경비구역 JSA 대종상 미술상 수상 받으셨고 심야 FM 각본 감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출연진이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배우가 나옵니다. 설계자 이후에 오랜만에 강동원 씨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밀수, 너와 나 이후로 박정민 배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전2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왜 화제가 됐냐? 박찬욱 감독님이 각본 제작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이거 약간 믿고 보는 작품이 될 수도? 근데 넷플릭스? 이러니까 또 이제 완전 화제가 되는 거죠. 넷플릭스에서는 10월 11일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9일 빠른 개봉이라서 월드 프리미어고요. 상영은 개막날 포함해서 총 3일 상영을 해주네요. 2일, 3일, 4일 연속으로 3일 상영을 해서 만약에 전란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국제를 초반에 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전란이 뭐지 싶어서 찾아봤는데 영재로 업라이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반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예고편을 봤는데 영어 버전만 일단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극이고 뭔가 미술이랑 액션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국제 처음으로 개막작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폐막작은 영혼의 여행이라는 영화고요. 에릭 쿠라는 싱가포르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35분 정도. 이것도 월드 프리미어 개봉이고요. 일본이랑 프랑스가 합쳐진 영화더라고요. 뭔가 대사도 일본어, 프랑스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영생이랑 관련한 이야기더라고요. 약간 죽은 다음 사후세계의 이야기들. 근데 또 관계성은 가수와 팬의 관계성이었어서 약간 예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싱가포르 사람 최초로 칸, 베니스, 베를린 초청받아가지고 문화훈장도 받으시고 영화 좀 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상영은 폐막날 단 하루만 합니다. 원래 부국제가 개막 폐막은 이렇게 하루만 하는데 이번 전란이 좀 특이하게 3일 상영하는 것 같아요. 예고편을 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예고편은 아니었고 약간 한 장면 툭 잘라서 올리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영화제의 묘미입니다. 뭔가 이제 대중 개봉 전이라서 효과음 자막 이런 두둠 이런 예고편 아니고 진짜 그냥 영화 한 장면 톡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는 영화 속 한 장면을 그대로 볼 수 있어가지고 이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예고편 보시고 바이브가 맞다 싶으면 티켓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인데요. 여기는 거장의 신작들이나 화제작을 감독이나 배우가 와서 직접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GV가 있다 이런 느낌. 맨 첫 번째로 그랜드 투어라는 영화인데요. 미겔 고메스라는 감독님이 만드셨고 러닝타임은 2시간 8분, 128분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좀 특이하게 흑백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이랑 로맨스에 관련한 영화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촬영을 했는데 코로나 창궐 하고도 계속해서 촬영을 한 좀 오랫동안 여행 이야기를 촬영을 하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촬영 비하인드에 대해서 GV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감독님 내한은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미겔 고메스 감독님 팬들도 많으셔서
티켓팅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영화로 2024년 칸 경쟁 부분에서 감독상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웬만치 퀄리티는 보장이 되어 있다. GV는 10월 4일 하루고요. 상영은 9일, 총 이틀 동안 상영을 합니다. 예고편을 봤는데 약간 흑백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영화 필름 튀는 형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보였는데 이게 진짜 필름으로 찍은 건지 아니면 예고편을 위한 효과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영화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약간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고편 보고 약간 기대작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뱀의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이시고 일본 분이세요. 러닝타임은 1시간 44분으로 114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 감독님이 이번 부국제 아시아 영화인으로 뽑히셔가지고 아마 상 받으러도 오실 거라서 GV는 감독님이랑 확정이 돼 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가족, 복수극, 딸 납치? 이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이미 1998년에 같은 작품이 있나 봐요. 이 영화 이름이랑 똑같은. 그래서 그 영화의 리메이크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998년 뱀의 길을 보신 분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새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4일, 6일, 10일 이렇게 3일 동안 상영을 합니다. 예고편은 딱히 없어서 못 봤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약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갈라 프레젠테이션은 보르도에 수감된 여인이라는 영화입니다. 파트리샤 마지라는 감독님이시고요. 프랑스 작품입니다. 일단은 이미지를 보자마자 이자벨 위페르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얼굴이다.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키워드는 여성, 인권노동과 관련된 이야기이더라고요. 2024 칸영화제에서 감독 주간에 첫 선 보이고 평론가들한테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또 웰메이드 느낌이 확 이제 냄새가 나죠. 감독님은 2022년에 세턴 볼링장이라는 작품으로 부국제에서 초청을 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예고편은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근데 사진 느낌이 괜찮았어요. 다음 작품은 클라우드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아까 말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같은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러닝타임은 2시간 3분이고요. 왜 기대가 됐었냐면 약간 시놉시스를 딱 읽었는데 확 오는 게 많이 이렇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딱 시놉시스에서 끌렸습니다. 리셀러라는 키워드에 딱 반했어요. 리셀러들의 범죄, 액션, 복수, 서스펜스 이런 내용이래요. 주연으로는 수다마 사키라는 분이신데 찾아보니까 가수이시기도 하고 배우이시기도 하고 꽤나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영화에서 외가리 목소리로 출연하셨던 분이래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넷플릭스 기생수에도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기생수 보신 분들은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인가? 상영은 총 3일, 5일, 10일 이렇게 3일 동안 상영을 합니다. 뭔가 초반에도 하고 중간에도 하고 끝에도 하고 약간 골고루 이렇게 시간표를 떼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고편을 봤는데 이게 베네치아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이더라고요. 이미 영화제를 많이 들렀다 온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액션이 되게 돋보였고요.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고편용 음악인지 아니면 영화에도 이런 예고편이 나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서 약간 거기서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기대가 됐습니다. 마지막 갈라 프레젠테이션은 풍류일대라는 영화인데요. 중국 작품입니다. 지아장커 감독님이 만드셨고 러닝타임은 1시간 52분, 112분입니다. 중국 작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20년에 걸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전에 만든 2002년 작품 임소요, 그 다음에 2006년 스틸 라이프 이런 영화 후속 약간 이어지는 영화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영화들을 안 봤으면 약간 어리둥절할 것이다 라고 프로그래머님이 노트에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약간 영화에서 그런 앞선 내용들을 설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둘 다 안 봤어가지고 상영은 5일과 7일 이렇게 총 이틀 동안 상영을 합니다. 예고편을 봤는데 이것도 약간 그 영화 한 장면 딱 떼우신 것 같았어요. 대사도 없었고 그냥 어떤 인물이 어떤 풍경에서 가만히 서 있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다음은 아이콘 섹션입니다. 아이콘 섹션은 거장들의 신작
그러니까 유명한 감독님들의 신작을 가지고 오는 그런 섹션입니다. 여기도 기대작이 꽤 많아요. 첫 번째 작품은 그 여름의 시간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프랑스 작품이고 러닝타임은 1시간 46분이에요. 이 감독님 전작을 살펴보니까 퍼스널 쇼퍼라는 그 2016년에 크리스틴 스튜어트 주연 작품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지섭 배우님이 수입을 했었다 이래가지고 살짝 유명해졌던 작품인데 근데 이 그 여름의 시간들은 베를린 영화제 경쟁에서 초청작이었고 시놉시스를 읽어보니까 감독님 그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감독님 최초라고 해요. 계속 이제 약간 같은 거를 하시다가 처음으로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풀어내신 코로나 시절에 외부와 단절하고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상영은 3일, 9일, 10일 이렇게 3일 동안 상영을 하고요. 완전 초반에 한 번 하고 뒤쪽에 2번 이렇게 하는 예고편을 봤는데 약간 잔잔한 바이브였고 약간 공감을 이끌어내는 휴먼 스토리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코로나 때가 생각나면서 그땐 그랬지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것도 티켓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기대작입니다. 다음 작품은 룸 넥스트 도어인데요. 진짜 기대작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숱하게 들었고 이게 지금 코리아 프리미어로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일 빠른 개봉이라고 하는 거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님이 만드셨고요. 러닝타임은 1시간 47분입니다. 러닝타임도 약간 맛있어. 재밌을 것 같아. 이 감독님이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 박찬욱 감독님이 이분을 컬러의 대가라고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봉준호 감독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틸다 스윈튼, 줄리아 무어 배우가 주연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자마자 아는 사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2024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황금사자상이 베니스 영화제 최고 상인 건데 참고로 작년에는 가여운 것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랬는데 이게 베니스 영화제 사상 최장기간이고 신기록이래요. 근데 18분 동안 박수를 칠 수가 있나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소설 원작인데 시그리드 누네즈 작가의 어떻게 지내요? 라는 책의 원작입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개봉할 즈음 또 책이 또 잘 팔리지 않을까. 상영은 6일, 9일, 10일 이렇게 총 3일 동안 상영하고요. 근데 국내에서 10월에 개봉 예정이 있어요. 날짜는 아직 미정인데 이미 또 해외 영화제에서도 반응이 좋고 우리나라에도 금방 개봉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일 빠른 개봉은 10월 6일 부국제에서 한다. 예고편을 봤는데 좀 강렬했어요. 뭔가 대사가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몰입을 할 수가 있나? 그런 뭔가 사운드, 영상미, 연기, 얼굴 이런 게 있었고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진짜 치열할 것 같아요, 티켓팅이. 다음 작품은 리모노프 에디의 발라드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기대작이고요. 이거는 청불입니다. 19세예요. 키릴 세레브레니코프라는 감독이 찍으셨고 러닝타임은 2시간 13분입니다. 이 감독님이 러시아에서 좀 알아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차이콥스키의 아내라는 영화 개봉을 했었는데 저는 보진 않았는데 엄청 야하다고 들었거든요. 약간 그런 관능적인 영화를 잘 찍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으로 감독님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을 하셨고 또 여기 나오는 남주가 벤 위쇼라는 007 그 노 타임 투 다이에 나왔던 큐 역이었거든요. 기억에 남고 연기도 굉장히 그 스마트한 첩보요원 느낌이 잘 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러시아의 유명 작가가 에두아르드 리모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전기래요. 근데 이게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약간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 단위가 꽤 크더라고요. 전기 영화 치고는. 근데 지금 로튼토마토에서 약간 60점대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에 대한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런 의견도 많고 해서 그냥 저는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고 정치적 성향 어떤지 잘 모르니까 오히려 좋아하고 품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작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3일, 6일, 9일 이렇게 총 3일 동안 상영을 합니다. 근데
예고편이 부국제는 없는데 유튜브에 리모노브라고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좀... 그리고 저는 워낙 이런 인간의 전기 같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또 기대작입니다. 미세리코르디아라는 영화입니다. 알렌 기로디 감독이 찍었고 러닝타임은 1시간 43분 103분입니다. 이분은 찾아보니까 한 영화제랑 아주 친하시더라고요. 영화제 추천도 아주 많이 했고 거의 뭐 영화 찍기만 하면 영화제를 들락날락 거리시는 느낌? 이 영화로 2020 칸 프리미어로 상영을 했었고요. 옛날에 이 감독님이 2022년에 노바디즈 히어로로 부국제에서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을 미세리코르디아라는 말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영어도 아닌 것이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포르투갈어로 자비, 불쌍히 여김, 뭐 동정?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고편을 봤는데 약간 몰입력이 좋았어요. 뭔가 추락의 해부에다가 액션을 넣은 느낌이랄까? 3일 동안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예고편 확인해보세요. 다음 작품은 신성한 나무의 씨앗인데요. 모함마드 라슬로프 감독님이 찍으셨고 2시간 48분입니다. 러닝타임이 꽤 길어요. 이란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고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 흥미롭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다큐를 만들고 이란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칸 영화제 당시에 망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유에 억압받으면서 이 예술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히잡에 반대 시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상영은 총 6일 9일 이틀 동안 상영을 하고 예고편은 없어서 못 봤습니다. 다음 작품은 또 기대작입니다. 아노라라는 작품이고요. 청불입니다. 이번에 부국제 보니까 청불이 몇 개 없어요. 이 영화는 션 베이커라는 감독의 작품이고요. 약간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작품이고 러닝타임은 2시간 20분입니다. 꽤나 길어요. 션 베이커 감독이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편집까지 다 했대요. 만능인가 본데?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감독님이시래요.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어렵지 않은 예술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았었는데 예전에 부국제 많이 오셨어요. 2021년에 레드로켓, 2016년에는 스노우보드로 왔었습니다. 내용은 주인공이 스트리퍼고요. 비자 문제로 추방되지 않으려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와요. 이런 갈등의 내용이다. 그래서 도파민? 여자 주인공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영화에 나왔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99년생인데 제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노라, 약간 쌈싸라 이런 느낌 나기도 하고. 총 3일 상영하고요. 5일, 7일, 10일 이렇게 뒤쪽에 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고편을 봤는데 약간 속도감이 진짜 좋았고 반짝거려요. 예고편 자체가 그냥 청불이었고 19세였고 약간 섹슈얼한 느낌이 났고 갈등이 아주 많았고 도파민은 끝이었고 이미 예고편으로 이 꿀잼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이것도 티켓팅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은 알리스, 조안, 레베카의 사랑입니다. 엠마누엘 무레 감독님이 찍으셨고 프랑스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58분이에요. 이게 베니스 영화제 이번에 경쟁 부분에 초청을 했대요. 알리스, 조안, 레베카 이렇게 셋이 친구고 이 친구들의 각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로맨스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약간 식은 사랑? 뭐 이런 이야기인가 봐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로맨스? 약간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상영은 6일, 9일, 10일 이렇게 총 3일 동안 상영을 하고요. 예고편 봤는데 영화 한 장면 이렇게 뚝 떼온 그래서 영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장면으로 바이브 느껴보신 다음에 예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도 기대작입니다. 너무 기대작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예고편 보고 막 감독 찾아보고 배우 찾아보고 이러니까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 주옥 같은 영화만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어쨌든 다음은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작품인데요. 자크 오디아르 감독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프랑스 영화고 러닝타임은 2시간 10분입니다. 일단 키워드부터 그냥 재밌어요. 키워드가 멕시코, 트랜스젠더, 스릴러, 코미디, 뮤지컬. 근데 의외로 19세가 아니라는 점.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여우주연상 수상. 그러니까 심사위원상이랑 여우주연상 이렇게 2개를 받으셨고 주인공이 엄청 반갑더라고요. 셀레나 고메즈가 나오던데요. 그리고 조 셀다나라는 배우. 가오갤, 가모라 아시죠? 가모라. 크리스 프레시 가장 사랑하는 그 가모라. 그분이 주연이에요. 근데 이게 좀
멕시코 배경이다 보니까 약간 멕시코 말을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상영은 5일, 6일, 9일 총 3일 동안 상영을 하고요. 예고편을 봤는데 뭔가 막 밝은 느낌은 아니었고 어두운 느낌의 뮤지컬? 이미 공을 많이 들인 티가 엄청나요. 왜냐면 막 이렇게 원테이크로 대사를 막 치다가 갑자기 딱딱 맞춰서 춤을 추는데 오 진짜 연습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확 드니까 이것도 보려고 합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다음도 기대작이에요. 엠파이어라는 영화고요. 브루노 뒤몬 감독의 작품이고 러닝타임 1시간 51분입니다. 여태까지 읽은 영화들 중에 처음으로 SF 영화예요. 그래서 SF 플러스 코미디 장르입니다.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 받으셨더라고요. 은곰상이 약간 2등? 황금사자가 1등. 심사위원상 받았고 그러니까 예고편을 확인을 했는데 여지껏 본 영화들 중에 유일하게 들어간 CG였습니다. 약간 외계인 침공, UFO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약간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영은 3일, 7일, 9일 이렇게 3일 동안 상영을 합니다. 다음 작품은 여기 아이들은 같이 놀지 않는다 라는 작품이고요. 월드 프리미어예요. 세계 최초 개봉입니다. 감독님이 모흐센 마흐 말바프 감독님이시고요. 이란 분이시고 러닝타임은 1시간 3분입니다. 내용 시놉시스를 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그곳에 사는 진짜 이야기, 다큐 형식이지 않을까. 그런 만큼 많이 무겁기도 무겁고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상영은 총 3일, 5일, 9일 이렇게 총 3일 동안 상영을 하고 예고편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여행자의 필요인데요. 홍상수 감독님 거고 러닝타임은 1시간 31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국내에서 개봉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일단 소개를 해보자면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주연은 이자벨 위페르, 그 프랑스 배우고요. 이분이 근데 되게 홍상수 감독님이랑 작품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찾아보면. 이 영화 안에서는 이자벨 위페르가 프랑스어 선생님이고 한국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내용입니다. 상영은 4일, 5일 이렇게 이틀 동안 상영을 하고요. 예고편 봤는데 굉장히 잔잔한 바이브의 그 딱 특유의 홍상수 감독님 영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예고편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그냥 물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거 국내 개봉했었는데 놓치신 분들 와서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작품 이치남미라는 작품이고요.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작품이고 프랑스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은 42분밖에 안 돼요. 찾아봤는데 이 키워드가 영화에 관한 영화더라고요. 약간 시네필들 혹은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을까. 4일, 9일, 10일 이렇게 총 3일 동안 상영을 하고요. 예고편을 봤는데 뭐 사업 영화 쪽은 절대 아니고 진짜 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제작자나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아할 듯? 예고편에 나오는 몽타주 같은 게 영화 이론에서 공부했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말의 움직임, 사진의 움직임 뭐 이런 거 엄청 빠르게 지나가서 딱히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영화에 관한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춘이라는 작품인데요. 왕빈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3시간 46분이에요. 이게 맞나? 일단은 그 러닝타임에 걸맞게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분이 되게 다큐를 잘 만드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2023년에 청춘 봄이라는 작품을 먼저 내셨는데 그거에 이은 2부작이라고 합니다. 하드타임즈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중국 의류 공장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큐로 찍어내신 것 같아요. 예고편을 확인을 했는데 영화 장면 중에 하나를 그대로 가져오셨고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다큐 느낌이랄까? 중국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7일과 9일 딱 이틀 동안 상영합니다. 다음 작품도 같은 감독님, 왕빈 감독님의 청춘 홈커밍이라는 작품이고 이것도 러닝타임이 2시간 32분입니다. 만약에 이 영화랑 아까 말한 영화를 다 보면 한 7시간 넘게 영화를 보는 거예요. 위 영화에 이어지는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청춘이라는 큰 제목이 3부작인 것 같아요. 이것도 8일, 9일에 상영이 됩니다. 이틀 동안 상영이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고편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은 판토스미아입니다. 라브 디아즈 감독님이 만드셨고 필리핀 영화예요. 이거는 러닝타임이 4시간 7분. 이게 맞나? 4시간 7분. 하여튼
흑백 영화고 이 감독님이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좀 잘 만드시나 봐요. 이 영화 자체는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 약간 거기에서 생긴 트라우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후각에 대한 환각?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총 4일, 7일, 이틀 동안 상영을 합니다. 아마 이거 상영하는 동안 영화 한 3개? 옆에서 하고 있을 듯. 다음 작품은 폴포트와의 조우라는 작품이고요. 리티 판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53분이고요. 이 영화는 캄보디아 영화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역사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 기자 3명이 취재를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뭔가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혁명 같은 그런 내용을 취재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택시 운전사?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칸 영화제 공식 초청작이었고요. 총 3일, 5일, 6일 총 3일 동안 상영을 합니다. 예고편을 봤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있었고 약간 공들인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기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봐도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 마지막 아이콘 섹션입니다.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작품이고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자국 외 최초 개봉이에요. 제목은 혹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이 만들었고 이탈리아 분이신가 봐요. 러닝타임이 31분입니다. 0시간 31분. 거장 중에 거장이라는 소개글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옛날부터 작품을 하셨던 분이셔서 자전 영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독 본인의 이야기고 그래서 약간 코미디로 풀어냈다. 3일, 4일, 7일 총 3일 동안 상영을 합니다. 짧은 러닝타임답게 예고가 없었고요. 그냥 감독님 팬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님의 팬이시라면 한번 티켓팅을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석 섹션입니다. 아시아 중견 감독님들 신작이고요. 경쟁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투표로 지석상을 줍니다. 총 8편이고요. 한 작품 빼고 월드 프리미어네요. 한 작품은 심지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라 아마도 다 최초 개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섹션은 보통 다큐멘터리고 아시아 감독들의 신작이 대부분이라 마니아층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작품은 국경에서의 거래라는 작품이고요. 다스탄 자파르 르이스켈디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작품이고 러닝타임은 1시간 44분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약간 마약을 사고 파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 라고 하더라고요. 예고편을 봤는데 약간 서스펜스 느낌도 나고 고퀄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키르기스스탄어를 처음 들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총 4일, 5일, 6일 이렇게 부국제 초반에 3일 상영합니다. 다음 작품은 나 홀로 여행하기인데요. 이시바시 유호 감독이고 일본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34분이에요. GV가 있는 걸 보니까 배우 혹은 감독님이 오실 것 같고 청춘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고편은 없어서 못 봤고요. 3일, 5일, 6일 이렇게 총 3일 동안 상영합니다. 다음 마더랜드라는 작품이고요. 브리안테 멘도사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필리핀 분이시고 러닝타임 1시간 30분입니다. 예전에 마마 사파노 사건을 실화 바탕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님이라고 하시고 영화제에서도 상을 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고편 봤는데 전쟁, 작전 중에 일어나는 일들, 약간 이런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취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총 3일 동안 상영하고요. 5일, 6일, 10일 이렇게 상영합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그런 거지. 이런 작품이고 한국 작품이에요. 이하람 감독님의 작품이고 러닝타임은 1시간 17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장르가 섞여있는 느낌? 그러니까 SF도 맞고 액션도 맞고 코미디도 맞고 엄청난 로맨스 이런 것까지 다 섞여있는 것 같았어요. 신업은 한 줄로 말하자면 사랑하는 연인이 여행을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영화라고 합니다. 예고편 봤는데 약간 독립영화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흥미로웠습니다. 상영은 총 3일 동안 하고 5일, 7일, 10일 이렇게 상영합니다. 다음 작품은 빌리지 락스타 2인데요. 리마다스 감독님이 만드셨고 인도 여성 감독님이시더라고요. 러닝타임은 1시간 48분입니다. 인권, 노동 이런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고편은 없어서 못 봤습니다. 총 3일 동안 상영하고 4일, 6일, 9일 이렇게 상영합니다. 다음 I am Love라는 작품이고요. 백승빈 감독
한국 사람입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21분이고요. 짝사랑 영화인데 서스펜스가 들어간 굉장히 뭔가 반전되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예고편을 봤는데 처음에는 로맨스구나, 잔잔한 로맨스구나 했는데 갑자기 서스펜스 느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작품입니다. 총 3일 동안 상영하고 5일, 9일, 10일 이렇게 상영합니다. 다음은 아이 미타가 아이라는 작품이고 구사노 쇼고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46분이고요. 시노도 읽어보니까 삶의 찰나, 타이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고편을 봤는데 이게 1차 가편인지 뭔지 이게 소리가 나다 안 나다 막 이래요. 그래서 자막도 없어가지고 일본어를 모르는 저는 이만 하차했습니다. 총 3일 동안 상영하고 3일, 4일, 6일 이렇게 상영합니다. 마지막 지석 섹션입니다. 옌과 아이리 모녀 이야기라는 작품이고요. 린슈이 감독이 만들었고 대만 사람이시더라고요. 러닝타임은 1시간 48분입니다. 흑백 영화예요. 이번 부국사에 흑백 영화가 은근히 좀 있어요. 흑백 영화고 8년간의 복역을 마친 엄마가 딸이랑 만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놉시스부터 뭔가 약간 강렬한 뭔가가 와닿아요. 근데 예고편을 봤는데 이 시놉을 읽었을 때와는 달리 왜인지 모르게 좀 화면이 부드러운 굉장히 눈이 편안하고 약간 노란 잔잔하면서도 약간 짠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슬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예고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3일 동안 상영을 하고요. 4일, 5일, 9일 이렇게 상영을 합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너무 침침해서 안경을 썼습니다. 다음 섹션은 한국 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5작품이고요. 우선 첫 번째,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라는 작품이고 김민수 감독님이 찍으셨습니다. 여기 섹션은 다 한국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은 100분, 1시간 30분이고요. 이 뭔가 딱 떨어지는 러닝타임이 일단 너무 좋고 출연진이 정우, 김대명, 박병은, 조현철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소재는 뭐 제목 그대로 약간 검은 돈 만지지 마라 이런 범죄 그런 느낌이고요. 김민수 감독님이 그전에는 불안당 각본을 쓰셨대요. 첫 연출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상영은 총 3일이고요. 3일, 4일, 7일 이렇게 상영을 합니다. 극장 개봉은 10월 17일이라서 만약에 놓치셔도 곧 극장 개봉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예고편을 확인을 했는데 약간 범죄, 스릴러 이런 느낌이 많이 났고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GV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티켓팅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입니다. 김성재 감독님이 만드셨고요. 러닝타임은 1시간 48분, 108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화제작이에요. 왜냐면 출연진이 송중기, 이희준, 권혜교 배우가 캐스팅이 됐고요. 작년에도 송중기님이 부국제 오셨거든요. 그때는 화란이라는 작품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녁에 곱창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곱창집 사장님이 옆집에 송중기 왔어! 이래가지고 다 같이 뛰어나가서 구경하고 봤어요. 이게 약간 영화제의 묘미가 아닌가. 어쨌든 이 영화는 총 3일 상영하고요. 3일, 4일, 6일 이렇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예고가 없어요. 엄청 화제작인데 예고도 없고 그런데도 이 캐스팅만으로도 약간 화제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통의 가족이라는 작품이고요. 허진호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러닝타임은 109분으로 1시간 49분입니다. 시놉시스를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두 쌍의 부부가 식탁에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약간 그분들의 자녀들이 범죄를 저질렀나 봐요. 도덕과 현실, 신념과 욕심 사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기도 캐스팅이 빵빵해요. 김희애, 수연, 설경구, 정동건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허진호 감독님은 전에 8월의 크리스마스, 덕혜옹주, 봄날은 간다를 다 연출을 하셨네요. 굉장히 좋은 작품 많이 만드시는 감독님이신데 이 보통의 가족은 베스트셀러 원작이래요. 책을 봐도 재밌을 것 같다. 예고편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배우들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표정이라든지 감정 그런 것들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은? 이것도 곧 극장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일 상영하고요. 3일, 4일, 7일 이렇게 상영합니다. 다음 청설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호 감독님이 찍으셨고 러닝타임은 1시간 49분인데요. 2009년에 대만 영화
그거 리메이크작이래요. 원래 넷플릭스에 그게 있었거든요. 청설 대만.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캐스팅이 홍경 배우 나오고요. 노윤서 배우 나오고요. 김민주 배우. 분위기가 좀 궁금했는데 예고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스틸컷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이거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작품, 제가 이 5개 중에 제일 기대하는 작품인데요. 펑로 눈을 감은 아이입니다. 전선영 감독님이 찍으셨고 러닝타임은 1시간 45분이에요. 일단 파친코의 김미나 배우 나오고요. 최희서, 이기우 배우가 캐스팅입니다. 장르는 범죄 스릴러인데 이 감독님 장편 데뷔작이시래요. 상영은 총 3일 동안 하고요. 3일, 4일, 6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GV가 있는 걸 보니까 배우님들, 감독님들 다 오시지 않을까? 약간 기대가 됩니다. 예고편을 보고 제일 기대를 했던 작품인데 몰입감이 미쳤어요. 그리고 이 두 배우의 관계성이 좀 재밌더라고요. 너무 스포일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극장에서라도 꼭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티켓팅을 못한다면. 예고편만 봐도 약간 잘 만든 냄새가 굉장히 솔솔 나요. 다음은 오픈시네마인데요. 작품성과 대중성을 잡은 작품이고 야외 극장에서 상영을 합니다. 티켓팅도 진짜 빡세고 근데 낭만이 미쳐버려요. 작년에 처음으로 야외 상영을 봤는데 괴물이라는 작품을 그때 봤거든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그때 폭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관객석이 거의 꽉 차 있었는데 저 오른쪽 끝에 자리는 약간 지붕이 모자라서 비를 막 맞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관객들은 우비를 입은 채로 정말 모두가 몰입해서 보는 그 분위기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진짜 이런 영화적 경험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구국제에 꽂힌 야외 상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픈시네마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7개거든요, 총. 첫 번째는 기대작이에요. 제 기대작인데 월드 프리미어 개봉입니다.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마츠시게 요타카 감독님이 찍으셨는데 러닝타임은 1시간 50분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독한 미식가 그 일본 예능 콘텐츠 있잖아요. 다큐? 약간 극 다큐 같은 건가? 뭔가 이제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데 혼자 이제 고독하게 먹는다 해서 고독한 미식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감독님이 알고 보니 주인공이시더라고요. 동일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도 하고 자기가 나오기도 하고. 상영은 총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합니다. 예고편을 봤는데 프랑스 파리의 숲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영화인 것 같고 TV 시리즈와 다른 점은 TV는 약간 음식만 위주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식 플러스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틸컷을 살짝 봤는데 한국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프랑스와 한국이 나오는 내용인가 싶어서 뭔가 궁금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은 고스트캣 앙주라는 작품이고요. 쿠노요코 야마시타 노부이로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37분이에요. 이 감독님이 짱구는 못 말려 감독님이시래요.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고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는 드물게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상영은 총 이틀 하고요. 9일, 10일에 상영을 합니다. 예고편 보니까 약간 말하는 고양이? 뭔가 일본 애니는 볼 때마다 풍경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예고편도 꽤나 공들인 느낌이 많이 나는 작품이었고 하지만 저는 또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예고편의 그림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코리아 프리미어고요. 한국에선 최초 개봉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개봉을 한 작품이고 이것도 저의 기대작입니다. 11월라는 작품이고요. 알렉스 가랜드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39분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급사 A24 작품이라서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야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처음에 제목 듣고는 그 마블 시리즈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A24 최초로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소재는 미국 최대 규모의 내전이다. 액션 블록버스터 장르라고 합니다. 디스토피아, 스릴러 이런 장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영 딱 하루예요. 10일날. 야외 상영으로 11월 보면 진짜 분위기 미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괴물과 비슷한 분위기로 개쩌는 야외 상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개봉 예정이긴 한데 언젠지는 아직 미정이고 예고편을 보니까 아이맥스로 개봉을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야외 상영을 정말 아쉽게도 못 보게 되면은 극장에서 아이맥스로 볼 것 같은 작품이고요. 예고편을 일단 봤는데 굉장히 약간 어둡고
다크한 분위기고 블록버스터 느낌이 확 났고요. 되게 특이했던 게 군인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가 되게 다 다른 색깔의 매니큐어를 하고 있었고 빨간 하트 안경 쓴 군인 이런 캐릭터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미국스럽다. 좀 특이한 캐릭터가 많이 나와서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 액션이 되게 장난이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고요. RM Light People Wrong Place라는 작품입니다. 이석준 감독님이 만드셨고 러닝타임은 1시간 20분이에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 앨범 메이킹 필름입니다. 감독님이 근데 원래 뮤비 디렉터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이홉, 황소윤 뭐 이런 아티스트랑 작업을 많이 했었고 배급사 보니까 약간 나중에 스크린X로 극장 개봉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상영은 딱 하루입니다. 7일. 찾아봤는데 GV가 있더라고요. 근데 랩몬스터님은 지금 군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프로그래머님이 GV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올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고편을 봤는데요. 오혁이 나오더라고요. 설마. 저 너무 좋아하는데. 하여튼 예고편 봤는데 되게 특이했어요. 스팟들이. 약간 장소들이 굉장히 새로웠고 뭔가 메이킹 필름처럼 그 영상 위에 인터뷰 음성이 덧붙여진 다큐멘터리 느낌도 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예고편을 확인해보세요. 다음 작품은 여름날의 레몬그라스라는 작품이고요. 라이멍지의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대만 작품이고 러닝타임은 1시간 52분이에요. 뭐 대만 청춘 로맨스면 끝난 거 아닌가요? 상영은 이틀 동안 하고요. 5일, 6일 이렇게 합니다. 약간 청춘물이고 교복을 입고 나오네요. 학교 하이틴 느낌입니다. 대만의 하이틴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 저격이지 않을까? 약간 삼각구도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작품도 굉장히 화제작인데요. 칼키 AD 2898년이라는 영화 넥 아시 원 감독님이 찍으셨고 인도 거예요. 러닝타임은 176분입니다. 2시간 56분. 진짜 꽤 기네요. 3시간, 거의 3시간이네요. 인도의 SF 작품이라고 하고 이번 연도에서 인도 대박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 배경, 스케일이 엄청 크고 이게 북미에서 반응이 좋대요. 상영은 이틀 동안 합니다. 8일과 9일에 하고요. 예고편을 봤는데 아직 한글 자막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거의 그림만 봤는데 왠지 모르게 굉장한 큰 빅스케일의 미국 할리우드 영화 느낌이랄까? 듄 느낌도 나고 반지의 제왕 느낌도 나고 마블 느낌도 나고 약간 뭔가 그런 게 다 섞여있는 느낌? 근데 퀄리티는 좋아 보여요. 근데 또 이제 OST가 인도 노래가 나오니까 이게 완전 뭔가 처음 해보는 경험이어서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예고편을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오픈 시네마고요. 저의 기대작입니다. 플루라는 영화고 긴츠 질발로디스 감독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25분입니다. 판시네마에서 배급한 애니메이션이고 제가 이 배급사를 참 좋아해요. 음악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비긴 어게인도 좋았고 라라랜드였나? 뭐 하여튼 거기서 배급했던 거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서 상영을 했는데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재는 동물들의 내용이고 동물들의 연대? 뭐 이런 거고 일단 고양이가 주인공이래요. 저 약간 고양이파. 고양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생겼고 고양이의 모험담?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상영은 이틀 동안 하고요. 4일과 6일에 합니다. 감독님이 GV를 하러 오신다고 하네요. 예고편 확인했는데 그림체가 되게 특이했어요. 약간 뭔가 3D인데 2D 같은 질감 같기도 하고 왜 막 아이패드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그런 느낌도 살짝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설마 아이패드로 그린 건 아니겠지 싶은 거죠. 이런 막노동은 아니었겠지. 그러면서 약간 GV가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픈 시네마였고요. 다음은 미드나잇 패션 섹션인데요. 총 6작품입니다. 미드나잇 패션은 공포, SF, 컬트 영화 공포영화를 모아놓은 섹션이고요. 첫 번째 작품은 괴기 열차입니다. 감독님이 한국인이시네요. 탁세용 감독님이시고요. 러닝타임은 95분, 1시간 35분입니다. 이 소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공포 실화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가 주연영 배우님이시더라고요. 상영은 총 3일 동안 합니다. 4일, 7일, 9일 이렇게 3일 하고 예고편은 없어서 못 봤고요. 사진 스티커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코미디 같은지 이게 공포영화라고 했는데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나이트콜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미셸
블랑샤르 감독님입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38분이고요. 장르가 액션 스릴러였고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겼나봐요. 예고편은 또 없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상영은 3일 동안 하는데 4일, 5일, 7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5일에 보는 게 밤새 보는 상영이죠. 미드나잇 패션의 약간 이것도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2시에 시작해서 한 3편을 연달아서 보는 그 시간이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심지어 GV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영화를 보고 12시에 영화를 보고 집을 하고 또 영화를 보고 집을 하고 이러는 건가? 아니면 영화를 3개를 다 보고 집을 하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드나잇 패션을 봐볼까. 다음 작품은 저의 기대작이고 코리아 프리미어입니다. 한국에서 최초 개봉이에요. 서브스턴스라는 작품인데 코랄리 파르자 감독님이 만드셨고요. 러닝타임 2시간 20분. 생각보다 기네요. 읽어보니까 고수의 호러 에로 영화라고 하는데 완전 이 글자만 들어도 도파민이 뿜뿜하는 느낌? 고수이고 호러고 에러지만 15세 관람가예요. 여기서 약간 띠용합니다. 19세가 아니라니. 데미 무어 배우가 주연이고 마거리 컬리라고 가여운 것들이랑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에 나왔던 배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페미니즘 메시지도 있다고 하고 호러 영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고 2024년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상영은 총 이틀 하고요. 4일과 6일에 상영이 있습니다. 예고편을 제가 봤는데 여태까지 본 예고편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약간 컬러감이 미쳤고 앵글이 되게 특이한 샷이 많았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엄청 좁은 욕실에 갇혀있는 어떤 사람? 막 이런 앵글이 되게 재밌었고 그냥 예고편만 봐도 관능적인 느낌이 확 든다. 그리고 보다가 개깜짝 놀란 장면도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와 이거 예쁜 보자마자 미친 무조건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국내 개봉을 하기는 하는데 이 포스터에 개미친 영화라고 써있길래 저 진짜 개깜짝 놀랐어요. 여튼 다음 작품은요. 청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있는 청불. 쉐임리스라는 작품인데요. 콘스탄틴 보야노프 감독님이 만드셨고 러닝타임은 1시간 56분입니다. 이 영화로 칸에서 여우주연상 수상하셨대요. 초현실적인 연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배경이 인도 배경인 영화거든요. 굉장히 흥미를 확 끄는 느낌이 들었고 상영은 총 3일 동안 합니다. 5일과 7일과 8일을 하고요. 예고편 확인은 했는데 아직 한글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림만 보긴 했는데 되게 다크했고 색감이 약간 붉은색, 주황색 이런 계열이어서 생각보다 영상미가 좀 좋은 거예요. 이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저주라는 작품이고요. 토르두르 팔손 감독님이 만드셨고 러닝타임은 1시간 29분입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의 발할라 살인을 만드신 제작자의 작품이십니다. 19세기가 배경이고 약간 난파선, 그 속에서 어떤 선택에 따른 공포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15세고 상영은 총 이틀 동안 합니다. 4일과 7일에 상영을 하고요. 예고편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작품입니다. 출입 금지라는 작품이고 휴고 카르도소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20분이고요. 여기도 유튜버 내용인데 폐가를 찾으러 다니는 유튜버 이야기입니다. 파라과이 영화는 진짜 난생 처음 봐가지고 파라과이어는 또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상영은 총 이틀 동안 하고요. 5일과 8일에 상영합니다. 예고편을 봤는데 약간 리듬감이 있다? 요즘 느낌? 막 인스타 라방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주작 방송을 막 하다가 조회수가 올라가지고 조회수 몇을 넘으면 내가 그 패거에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걸어서 다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점프 스퀘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취향 저격일 것 같아요. 다음은 온스크린 섹션인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섹션인데 반응이 좋아요. 뭐냐면 드라마, 기대작 같은 거 미리 보여주는 섹션입니다. 총 6작품 있고요. 첫 번째 작품은 청불입니다. 강남 비사이드라는 제목이고 박누리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한국 작품이고요. 러닝타임은 2시간 11분입니다. 조우진, 지창욱, 하윤경, 비비가 캐스팅이 됐네요. 제가 또 작년에 무국제에서 비비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사실 저 비비 좋아해서 형서 보러 옴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여튼 이 드라마는 추격 범죄 드라마였고요. 소재는 그거래요. 강남 클럽의 에이스를 찾는 거래요. 그 에이스가 납치가 돼가지고 감독님은 영화 돈 만든 감독님이시네요.
상영은 총 3일 동안 합니다. 3일, 4일, 9일. 디즈니 플러스 거고요. 아마 131분이니까 2편 정도 미리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예고편이 진짜 궁금했는데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비비가 나오기 때문에 볼 것이다. 다음 작품은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라는 작품이고 김혜영, 최하나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한국 작품이고 러닝타임은 2시간 18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2개 또 보여주시겠죠? 캐스팅은 김민하, 공명, 오우리, 정건주 배우가 나오시고요. 상영은 총 3일 동안 합니다. 3일, 4일, 7일. TV에서 공개가 되는데 2025년에 공개가 되네요. 굉장히 늦게 개봉된. 예고편을 봤는데요. 예고편이 교복으로 시작을 되는 거 보니까 청춘물이더라고요. 배우분들이랑 청춘물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소재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내가 죽기 일주일 전 뭐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긴다. 다음은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고요. 예니 웬 감독이 만드셨습니다. 대만 분이시고 러닝타임은 2시간 26분이라고 하니까 2회 정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 대한 영화라는 소재더라고요. 영화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한계를 느낀 어떤 여성들이 모여서 연대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고요. 상영은 이틀 동안 합니다. 3일과 5일. 넷플릭스 작품이고요. 공개는 11월에 합니다. 예고편을 봤는데 뭔가 이 보여지는 직업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LGBTQ라고 써있는 걸 보니까 퀴어 작품이 아니지 않을까. 다음 작품은 이별 그 뒤에도 라는 작품이고요. 구로사키 히로시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러닝타임 1시간 34분이고요. 소재가 좀 특이한 게 죽은 남친의 심장을 이식을 받는? 뭐 그런 다음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 있잖아요. 일본 서강준이라고 불리시는 그 사카구치 켄타로 그분이 남주더라고요. 예고편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로맨스랑 잘 어울린다. 상영은 총 이틀 동안 합니다. 3일과 4일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예요. 예고편이 약간 너무 슬픈 잔잔한 절절한 로맨스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영상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예고편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저의 기대작입니다. 조커나 나쁜 동지라는 작품이고 박건호 감독님이 만드셨습니다. 러닝타임 1시간 43분이니까 그래도 2화 정도는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밀의 숲 스핀오프예요. 조승우 배우 나온 그 비밀의 숲에 서동재 검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분이 또 나오십니다. 상영은 총 3일 동안 합니다. 3, 4, 9일 이렇게 하고요. 티빙 시리즈에서 티빙에서 오픈할 것 같아요. 근데 10월 10일에 공개라 진짜 여기서 공개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쫘라락 공개가 되는 GV가 있는데 배우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살짝 들고요. 예고편을 봤는데 약간 코미디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서동재 검사 그 캐릭터가 약간 짠한데 웃기고 약간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동재 검사의 성장 스토리. 다음 마지막 작품인데요. 지옥 시즌2고요. 청불입니다. 연상호 감독님이 만드셨고 러닝타임은 2시간 19분입니다. 연상호 감독님 지옥 1 만드셨잖아요. 그거 2, 그 시리즈 2라고 하고요. 상영은 3일입니다. 3, 4, 9일이고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예고편은 없어서 확인을 못했지만 지옥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옥 팬분들은 아마 또 엄청난 티켓팅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56개 의 영화를 봤고요. 제가 원래는 다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화요일까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재밌어 보이는 거 위주로 섹션을 골라가지고 와르륵 읽었고 이제 다들 시간표 잘 짜시고 다들 티켓팅 성공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작품 모두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화요일날 다 같이 열심히 티켓팅 해봐야죠.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궁금하네요. 티켓팅 영상을 올릴지 말지 모르겠는데 티켓팅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끝!